자,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의료법 제23조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취득 금지하면서 이 약사와 의사 관련된 얘기를 제가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24조 보시면 요양방법 지도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양방법 지도는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서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자, 쉽게 해서 의사들이 환자들이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한 후에 어떤 음식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쉬세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 첫 시간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의사다 하면은 무엇을 했었죠? 네, 의료 행위하고 의료와 뭘 했었지? 그 지도라 그랬었죠. 예, 보건지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는 거는 의사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말을 안 해주면은 어떠한 의료 행위에 관련된 설명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국법에서는 의사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 의사들이 환자한테 어떠한 요양 방법이나 이런 것들 건강관리 등에 관해서 지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4조의 이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여기서 뭐에 줄 치시면 되냐면 설명에 줄 치시고요.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서면 동의는 말로써, 구두로서 하겠다, 그럼 하겠다고 했죠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남기는 거죠. 서면, 종이로서 남기는 거예요. 문서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지금 우리 2022년도에는 이런 법에 나오는 서면이나 이런 거는 전자문서도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그냥 묶어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런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예를 들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고 그 절차를 통해서 수술이 1분 1초가 급한데 아주 심각한 환자인데 이거를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아니면 환자가 의식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위급한 상황이면은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환자의 동의,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첫 번째인데 이게 그 동의를 구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리고 저런 동의를 구하는 시간 동안에 머뭇거리다가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대요. 여기 보면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의사들이 판단해서 바로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런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약을 먹으면 환자에게 이러한 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혹은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해주고 그거의 구체적인 어떠한 진단명을 말해줘야 돼요. 그냥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것이라면은 환자에게 발생이 가능한데 어떤 뇌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왜 수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술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 누가 수술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분명히 해야 되고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반드시 얘기해야 되죠. 이 수술을 하면은 대부분 많은 환자들이 미각을 잃습니다. 아니면은 한동안은 무슨 정신 착란을 겪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심각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물은 마셔도 되는지, 물도 마시면 안 되는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고, 수술 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의료 행위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014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가수, 여러분들은 뭐 모르는 분일 수도 있는데, 가수 신해철 씨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근데 수술 받은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단 말이야. 죽었을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의료 분쟁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은 의사가 그렇게 크게 책임질 게 없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의사가 손해배상하는 민법상, 민사상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건 하긴 했지만 형사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자, 가장 큰 게 뭐에서 이제 됐느냐? 자, 그 신해철 씨가 죽은 다음에 뭐 제가 본 기사는 그래요. 부검을 해봤더니만 깨 조각이, 깨알들이 나왔다, 위에서. 그러니까 위를 줄이는 수술을 했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반드시 그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술 후에 금지된, 여기서 말하면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의사는 24조 2의 이 2항의 5번째 다섯 오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환자 측에서는 그런 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서면화 시켰다든지 아니면 녹음 파일이 있다라든지 무엇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내가 동의한 거에 대해서 복사해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말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 의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서면화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나중에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하나의 그 쟁점이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후로 뭐 그 뉴스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설명이 누락이 됐느냐, 설명이 누락이 돼서 누락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느냐, 누구 책임이냐, 환자 책임이냐, 의사 책임이냐. 의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가르쳐줬는데 환자가 무시하고 그 사항을 어겼다. 그거는 의사 책임이 아니죠. 환자 책임이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한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 책임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제 의료법 제24조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환자에게 말로 알려준다. 중요한 거 여기 또 하나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알린다. 자, 문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면화 시키는 거예요. 서면화. 그러니까 문서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다들 문서가 되고 사인을 하게 해놓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1항 제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령은 뭐 대통령령, 우리가 시간 되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볼 건데 거기 이제 자세하게 써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25조 보시면은 신고 행위에 대해 있어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여기도 줄 하나 치셔야 되죠. 또 나왔네요. 3년마다 그 실태 줄 치시고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고해야 된다. 왜 이런 신고 의무가 3년마다 있을까요?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0조 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뭐 보수교육도 있고 이런데 요거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우리가 시간이 돼서 보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놓을 거는, 의료인들은 최초 면허 받은 다음부터 몇 년마다 본인의 실태나 취업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느냐, 3년마다 신고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냐면 무면허, 그러니까 그 면허를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활동도 하지 않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이상하게 쓰임을 당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6조에 보시면 변사체 신고에 관련된 게 있죠. 변사체라는 건 시체죠.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시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을 의심될 때에는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여기 줄치세요, 경찰서장한테 신고한다. 자, 누가 하냐? 변사체를 발견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이게 온단 말이야. 왔을 때 만약에 그 시체가 이제 변사한 거야. 그냥 변사체라는 거는 질병이나 뭔지 모르겠는데 뭐 죽은 거예요. 어쨌든 시체를 변사한 것을 의심될 때는 일단은 그것이 확정을 내림과 동시에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행위에 제한이 있어요. 자, 여기 제 3절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의료인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의료인에 관련된 내용은 의료인의 조건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의료인이 해야 할 의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했으면 제 3절은 의료행위의 제한이에요.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면허만 가진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근데 의료행위는 면허가 없어도 뭐 학생이나 이런 의대생들도 지도하에서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의료행위와 의료업에 관련된 얘기가 또 이제 등장을 하고 만약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저희가 이제 PPT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 5종 잘 기억해 두시고요.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단 의료인 이외에는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인도 어떻다 면허된 것 이외 여기다 별을 하나 쳐주세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내 면허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각호 어느 하당에 해당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에 밑에 것들은 첫 번째, 외국인 의료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떻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외국의 의료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무르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안 나와 있어요. 의료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의료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려고 외국 면허를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또 하고 이건 안 돼요.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잠깐 들어와 갖고 어떠한 실습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 의료인들, 해외에서 연수를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잠깐 동안 돈 벌고 갔다가 다시 이런 거를 허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의료 행위입니다. 의료업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뭐 쭉 있죠.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 원조기관의 의료봉사 줄 치시면 돼요.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돈벌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의료봉사나 연구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된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면허를 갖고 들어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벌이만 하지 않으면은. 자, 세 번째,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한 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뭡니까? 아직 면허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면허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하는 어떠한 실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납을 해줘요. 그래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 이 명칭 붙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라고 할 수 없고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의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아직까지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자, 무면허 행위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게 하나 등장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별을 딱 쳐주세요. 뭘 하냐면은 어디에 치냐면 요거예요.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자, 이 행위를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여기 교통편의가 요거 세 번째는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의사가 가격을 가지고 할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가는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죠. 본인 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는 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물리치료를 받는데 본인 부담금이 만약에 3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대주는 돈이 보험금으로 처리되는 돈이 7만 원이라고 쳐요. 원래 10만 원짜리라고 치면 자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 7만 원은 어차피 받잖아요. 보험으로. 그러니까 3만 원을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안 받고 무료로 하겠다. 그러면서 환자들한테는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죠. 보험금 사기죠. 뭐예요? 내가 안 받는 게 아니죠. 단지 본인 부담금을 포기함으로써 뭘 하는 겁니까? 환자들한테 그 어떠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호객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가격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뭐가 된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 무료로 뭐 셔틀버스처럼 운영을 한다든지 앰뷸런스를 이런 거는 영리 목적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또는 사람들을 끌고 오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 뭐가 된다? 무면허 의료 등 금지 사항에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급여법 위반으로 뭐가 돼요? 더 더블로 더 처벌을 받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천인가 거기였을 거예요. 그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너무 안 되는 거야,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사무장이 꾀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병원 봉고차, 병원 이름의 봉고차가 아니라 봉고차를 한 해 대절해서 그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을 그 차에 실어갖고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무료로 물리치료를 시술했어요. 물리치료를 하고 다 무료입니다. 포장은 여러분들이 노인들이 참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어른들은 뭐예요? 무료하겠다, 차로 왔다 갔다 해주겠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낫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런 일을 하고 한 6개월, 8개월 있다가 걸렸어요. 뭐로 걸렸어요? 요 상에 걸리는 거예요. 유인행위죠.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되게 큰 사기예요. 그 노인들은 본인들은 무료겠지만 결국은 어디서 돈이 나가고 있죠? 보험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량한 사람이 낸 보험료를 함부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처벌받은 예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의료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이런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더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영리 목적이라는 거는 뭐가 돼 있냐?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혹은 할인하는 행위. 본인 부담금이 대량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부담금이 3만 원인데 어떻게 한다? 3만 원을 제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할인해서 3천 원에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병원 오면은 어떠한 선물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차로 데리고 오가고 어쨌든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호객행위죠. 그래서 호객행위는 무조건 금지시켜 놨어요. 의료에서는.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되게 또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뭐 어떤 한시적 시즌에 한해서 뭐 그런 거 한 거는 뭐 넘어가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이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너무 이제 어려워요. 그랬을 경우에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환자들을 유치해서 보험료를 깎아준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 받지 않고 하면은 불법이다라는 거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입자는 돈을 내고 있는 사람, 피부양자는 돈을 내지 않지만 가입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통 피부양자예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이런 행위는 뭐가 된다?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 이거 그러면 의료 관광은 가능한 겁니까? 뭐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 각호에서 하나는 뭐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자체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뭐 그 외국인 환자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이것도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은 괜찮다고는 하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 환자 여기 써 있죠. 보건복지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줄 쳐주시면 돼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오케이인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쉽게 하면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다 뭐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만 합법이냐? 아예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도 합법이야.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갈라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가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에요. 해외,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거는 괜찮은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그러한 영리 목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 그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3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는 하면 안 된다. 근데 앞에선 된다 그럴까? 뒤에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안 되고 무조건 해외에 있는 외국인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할 때 이것 자체가 보험회사나 상호회사나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대리로 또 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따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의료관광, 뭐 외국인 유치 무슨 기업에서 대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수익이 나지 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돌아가진 않아요. 잘 안 돼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법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함부로 외국인 환자를 또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또 신고를 해야 되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요 5번째 5항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쉽게 해서 의사가, 내가 의사 면허는 있지 않은데 의사 면허는 있지만 우리 병원에 사무장이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아. 그래서 나는 수술하는데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어. 공부는 좀 잘해서 의대를 갔지만 내가 수술은 잘 둔하단 말이야. 못해. 그런데 사무장이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다가 훨씬 나보다 잘 꼬매고 잘해. 나는 지시만 하면 돼. 혹은 간호사가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약에 의료 행위를 시켰다. 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면허 의료 행위로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면허 이외의 사항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이 이제 의료인 단체가 나오는데, 보시면 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단체 설립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의료인 단체 관련된 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할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자,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제1장, 제2장, 그래서 뭐 의료인이 등장하고 의료 어떠한 행위에 관련된 얘기가 등장하고, 제3장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의료기관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래서 총론에서 봤을 때 뭐가 등장합니까? 제일 먼저 의료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자, 이게 디테일해져서 이제 의료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구절절하게 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인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의료인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인이 되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나 아니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이나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인이 해야 할 어떠한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뭐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처방전 문제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게 의료인인데, 의료인이 하는 게 의료행위인데, 그러면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의료행위에서도 제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면은 무면허고, 두 번째, 면허가 있더라도 내 면허 범위 밖에 있는 것을 손을 대면 그것도 무면허고, 이런 게 이제 무면허란 말이야. 그런데 학생들이라든지 외국인 의사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그런 것은 무엇으로 본다? 예외 사항으로 보겠다. 그래서 외국인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긴 있지만 잠깐 머무는 동안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한 의료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대신 어떠한
뭐 예를 들자면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한계가 있거든요. 봉사활동이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 무엇인가 수익을 내기 위한 거 혹은 교육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오케이 괜찮다. 하지만 그 위에 의사로서 무슨 돈을 버는 행위는 금지시킨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냥 쭉 한번 훑는 거예요. 의료기관을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의료인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일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호대학생들 실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들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죠. 면허 소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지도교수가 어떤 지도한다는 범위 내에서는 실습이나 이런 행위를 오케이 해줄 수가 있더라, 해도 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예외 사항으로 들어갔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의료인들은 환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영리의 목적으로 호객 행위를 할 수 없다. 영리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대면 강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죠. 영리, 비영리 얘기했었고, 그리고 법인체와 자연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이 다 영리 활동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사나 이제 영리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의사나 의료인들이 어떠한 영리 목적이었지만 호객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호객행위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제 의료 광고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의료의 가장 큰 특징은 호객행위가 완전히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객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환자를 끌고 오기 위해서 무엇인가 가격을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료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나오니까 수가가 매겨져 있으니까 할인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 부담금에서 뭐 무료로 한다든지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를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들을 오고 가는 교통편의 편의를 뭐 셔틀버스 같은 걸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를 더 많이 끌고 오기 위한 어떤 적극적 활동 자체가 다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더라. 자, 이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는 유일하게 호객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국인 환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오직 한국 밖에 있는 외국에 있는 외국인 환자들만 호객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호객 행위 자체도 어떠한 보험사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의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이걸로 해서 내가 막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너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끊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